안녕하세요. 3월 27일 코로나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만들 미래2, 무제한 양적 완화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자산 버블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는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돈 때문입니다. 돈.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돈이죠.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어떤 가격들이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죠. 6천년 정도쯤 되는 세계 경제 발전사가 있는데 세계는 항상 못 살았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잘 살지를 못했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고조선 시대나 뭐 이제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뭐 조선 시대나 다 항상 가난했었죠. 어떤 성군이 와도 1인당 국민소득이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속도가 나왔는데 그때가 1700년부터 1800년도 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자, 이 시대가 열렸을 때에 가장 주목받았던 경제학자가 결국 누군가 하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분업을 통해서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전 시대는 이런 자급자족 경제 체제였죠. 자급자족 경제 체제니까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삥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느는 것만큼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실제로 잉여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잉여자산이 생기고 그 잉여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매개가 생겼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매개가 생기면서 아이디어들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직업의 수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직업수가 뭐 3만 개 가까운 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직업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분업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고 그 분업이라고 하는 자산들을 서로서로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즉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서로서로 교환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화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사건은 1971년도 8월 15일이에요.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달러 in gold coin. 즉, 이 돈을 주면 골드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근데 1971년도 닉니슨이 금태환, 그래서 금을 갖다 줘도 바꿔주지 않겠다, 골드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just 1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71년도 이전의 달러는 골드랑 연결돼 있었죠. 근데 1971년도 이후의 돈은 골드랑 연결되지 않아요. 즉, 물품 화폐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럼 1971년도 이후에는 도대체 돈을 얼마를 찍느냐의 기준이 뭔가 하면 물가였습니다. 물가. 그래서 현재 FRB에서 하고 있는 의사일정 시스템 중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페더럴 펀드 레이시죠. 페더럴 펀드 레이시. 결국 그래서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떨어뜨리면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매개가 됐던 부분들은 미국의 물가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뭐 여기를 보면 요 앞에까지는 실질금리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질금리 제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결국은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취했으니까 이전의 화폐와 이후의 화폐는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 화폐 이론이 작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나게 됐죠. 3월 23일 날 FOMC는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어쩌니 저쩌니 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FRB는 Continue to Purchase, 그래서 미국 국채와 미국의 MBS를 사는데 이 단어가 세상 사람들을 가장 놀랐겠죠. In the amount needed to support. 그래서 시장 작동의 마켓이 펑셔널 하는데 시장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다 사라졌죠. 뭐 100을 산다, 200을 산다, 1000을 산다, 2000을 산다는 금액이 다 사라지고 in the amount needed, 즉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RB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화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현재는 물가가
낮지 않냐,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를 낮춰도 되지 않냐.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때는 금리가 5%였다. 근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1%라고 생각하자. 금리 5%대 1억을 빌리나, 금리 1%대 5억을 빌리나, 내야될 원리금은 똑같지 않겠니? 그럼 여기서 돈을 갖다가 100을 풀었다면 여기는 돈을 500을 풀어도 되지 않니?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찍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코로나를 핑계로 실제 FRB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MV는 PQ죠. 돈의 양이 많아지거나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 곱하기 수량은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 GDP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 가격이 올라서 GDP가 느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코로나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10배로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이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르겠죠. 월급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오르는데 집값도 10배가 될 거고 짜장면 값도 10배가 될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V는 PQ라고 얘기를 할 때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돈의 양과 화폐 유통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을 생각하는 100개 지표가 있는데 1번에 통화지표가 있죠. 통화지표. 자, 1번에 통화지표가 있고 거기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원통화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있죠. 그 자료를 과거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해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세상에 이러한 돈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그러면 여기가 실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에요. 돈. 얘를 갖다가 화폐 방정식으로 따지면 M 이렇게 쓰겠죠. 요게 MV입니다. 그러면 V는 MV에서 M을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실제 얼마 정도 되는 돈이 돌아다니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지금 보면 어떤 식의 그림을 보이고 있냐 하면 여기 지표를 보면 그냥 이제 돈들이 안 돌죠. 돈들이 안 돌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요. 근데 돈들이 별로 안 도는데 돈을 되게 많이 찍으면 뭔가 가격이 크게 오르겠죠. 실제로 돈이 만들어진 양이 중요하냐, 화폐 유통 속도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실제로 요거는 단위가 10억입니다. 10억. 10억. 10억인데 단위를 무시하고 하면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290만 원인데 실제 한국은행은 19만 원 정도쯤 되는 돈을 찍었을 뿐이죠. 즉 한국은행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에서 6% 정도밖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이미 뭐 6%, 7%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 중에서 94% 정도쯤 되는 시세 돈은 신용이죠, 신용입니다.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신용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신용시장이 붕괴됐으니까 돈을 많이 찍어야 돼요. 돈을 많이 찍어서 직접 뿌리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헬리콥터라고 부르죠. 헬리콥터 밴. 뭐, 그래서 이번에는 헬리콥터 파월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찍게 되는데 돈이 하여튼 이제 안 돌면 돈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 하락 속도가 멈추었는데 돈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서면 이게 98년, 99년도 뭘 만들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IT 버블을 만들게 되죠. 즉 돈의 양이 있고 돈의 유통 속도가 있는데 지금처럼 보통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는 실제 시장을 딱 보고
우리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돈이 안 돌면 돈을 찍고 돈이 돌면 돈이 이제 좀 돌기 시작하면 돈이 좀 돌기 시작하면 돈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저렇게 무지하게 찍어버리게 되면 현재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지만 시장이 조금만 작동해 버린다고 생각하면 늘어난 유동성에 의해서 P가 움직이게 되죠. 근데 P는 물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뭐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자산 가격이 되기도 해요. 가격이. 그래서 보시면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런 법을 때문에 돈들을 이렇게 많이 풀었더니 결국은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어떤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만들어지고 주식시장의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최근에 버블은 이제 미국에 부동산이 있었으니까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 이런 버블들이 존재해요. 미국이 금리를 어마무지하게 떨어뜨렸더니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금리를 올렸더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렸더니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왜냐하면 금리가 시차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즉 뭔 뜻인가 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냉키는 금리 정책을 쓸 때 두 가지를 다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요 얘기죠. 이제는 나는 P를 볼 때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도 같이 감안하겠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버냉키 독트린입니다. 자, anyway 돈은 뿌려졌습니다. 즉 돈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올라간 자산 가격이 결국은 소비를 느리고 투자를 느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피지 이퀘이션처럼 실제로 이제 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지금은 실질금리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된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저스트 물가일 뿐인 거죠. 그러면 풀린 돈에 의해서 자산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높아요. 보통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고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풀린 돈이 GDP를 위로 올리겠죠. GDP를 위로 올린다고 생각한다면 명목상의 GDP는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주식시장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GDP가 오르기 때문이고 GDP가 오르기 때문은 돈 때문이라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의 양이 많아진다면 주가는 오르게 되고 돈의 양이 많아진다면 물가가 올라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린 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풀린 돈은 결국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생산과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그것이 물가를 올려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물가를 만들고 다시 돈이 풀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금리 인하가 가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돈은 미친 듯이 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계속 우리가 화폐통 속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무제한 양적 완화는 다시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이 돈이 얼마나 잘 돌 것인가. 즉, 이 돈들이 과연 빨간 선이 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라는 거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이거죠. 벨러스티 오브 M2 머니 스탁 해서 화폐통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지금은 낮아요. 지금은 낮은데 만약에 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IT 버블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 화폐유통 속도가 현재는 너무너무 낮은 상태에 있지만 과연 이것이 현재 수준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자연시장의 버블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현재는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차3 시장의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내일은 이제 이번에 과연 어디서 그럼 사고가 터질 확률이 높은가? 그래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또 세상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